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합니다. 또한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장례 예배 참석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애틀란타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장례 예배는 루이스 의원을 추모하는 6일간의 긴 행사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정오경에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스 의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첫날 하루 동안 조기를 달도록 지시하고 트위터에 짧은 위로의 말을 남겼지만 루이스의 운구 행렬이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존하는 전직 대통령들 중 최고령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오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며 서면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카터 센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장례를 마친 루이스 의원의 시신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영웅들이 묻혀있는 사우스뷰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들이 오늘 한꺼번에 연방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이들이 권력과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지난 1998년 빌 게이츠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래 최대 규모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 온라인 청문회에서는 이들 IT 빅4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강해진 독점력을 우려했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IT 빅4의 최고 경영자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변론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26일 뉴저지주 리치우드시에서 자전거를 타며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15살 라틴계 소년을 2명의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어 주목됩니다. 리치우드 흑인해방운동 단체 측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소년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다른 경찰관이 뒤에서 소년에 접근해 목덜미를 움켜쥐고 땅바닥으로 내리꽂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SNS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과잉 진압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자 보이드 A. 러빙 씨는 자전거로 플래시몹을 하던 한 그룹이 분명히 교통을 방해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주택가를 통과하는 길로 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이 일로 경찰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4장의 티켓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통행 제한 구역에 접근하려 했다면서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시위대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년에게 티켓을 발부하려고 하자 도망치려고 해서 신병 확보차 붙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번 일로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AJC가 총 19개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교육청들을 조사한 결과 8월 3일 가장 먼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체로키 카운티와 홀딘 카운티 교육청을 비롯해 뷰포드, 버로우 카운티, 코웨타 카운티, 페이엇 카운티, 포사이스 카운티 등 7개 교육청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12개 카운티 및 시 교육청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기로 해 대면 수업으로만 새 학기를 시작하는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교육청은 애틀란타시, 디케이러시, 디캡 카운티, 페이엇 카운티, 귀넷 카운티, 마리에타시 등 6개 교육청에서만 의무사항으로 했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만 착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교육청별 자세한 사항은 뉴스앤포스트닷컴에서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6시경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호수 위 다리를 건너던 화물 열차가 탈선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교량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소속의 이 화물 열차는 호수를 건너는 다리 위에서 탈선한 직후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소방관 90여 명이 출동해 진압에 나섰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화물 열차에 탑승한 직원 가운데 일부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올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추월했다고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이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카날리스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2분기에 스마트폰 5,580만 대를 팔아 5,370만 대를 판매한 삼성전자를 따돌렸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화웨이 때려잡기를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카날리스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출하량이 5% 감소한 데 반해 삼성은 30%나 줄었다면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화웨이의 삼성 추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에서 삼성은 화웨이에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화웨이는 2분기 판매량의 70%가 중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덕을 톡톡히 봤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타액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검사 업체를 전액 투자해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소재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에 검사 시설을 둔 이 자회사는 우선 소프트뱅크 그룹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업무를 시작해 올 가을부터는 하루 1만 건 수준의 검사 능력을 갖추고 지자체와 기업 등의 실비만 받고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번 자회사 설립 목적이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재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기업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남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는데 지난 5월에는 검사키트 200만 개를 주문해 그룹사 전 직원과 가족 및 원하는 의료 관계자 등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의 BYD에서 일반 의료용 마스크 2억 장과 고성능 마스크 1억 장 등 월간 3억 장가량을 5월부터 수입해 일본의 마스크 품귀 사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30일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한 명이 숨지고 아파트 등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는 새벽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에만 무려 102.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의 폭우에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외에도 정림동 우성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고 선로가 침수되거나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전 일대를 지나는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뒤집어지거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계룡시에선 토사가 흘러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소방본부에 접수된 크고 작은 신고가 174건이나 됐습니다. 기상청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내일도 10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작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존 그리너프 미국 텍사스대 교수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올해 98세인 그리너프 교수는 지난해 노벨상을 받을 때 역대 최고령 수상자로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그리너프 교수는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이 고체 전해질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들 때 해결해야 하는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장은 리튬 이온 배터리 시대를 개척해 배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한 그리너프 교수와 혁신적인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함께 개발하는 것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훈제 연어 제품 11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훈제 연어를 비롯해 날치알, 생선구이 등 소비자가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즉석 섭취 수산 가공품 40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훈제 연어 제조업체 4곳의 11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시중에 재고가 남아있는 6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제품 전량을 폐기 처리했고 이 제품을 유통한 제조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